자, 이번 시간은요, 교재 115페이지입니다. 이 차트 2장이죠. 투자 분석을 위한 수학적 기초. 자, 얘가요, 화폐의 시간적 가치, 즉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를 가리키는데요. 우리 교재는 2장 정도 분량입니다. 그런데 얘를요, 한 방에 정리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강의 노트를 보시면 표가 딱 한 개 나옵니다. 자, 이 표만 제대로 이해하시면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강의 노트 보시면서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화폐 시간 가치는 크게 표를 보니까 단어가 6개 나오죠. 자, 1번. 일시불의 내가겠어요. 자, 두 번째가 일시불의 현가계수. 세 번째가요, 연금의 내가계수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요, 감채 기근계수가 되고요. 다섯 번째, 연금의 현가계수죠. 마지막으로 저당 상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꼭 유념하세요. 왜냐하면 화폐의 시간 가치는 최근 시험에서 자꾸 업됩니다. 최근 시험에서는 출제자들이 자꾸 비중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시험은 안 나왔어요. 예. 올해는 꼭 나온다는 의미가 됩니다. 작년에 안 나왔고 이제 2년 전 2회 시험이죠. 그때는 문제가 무려 2문제가 나왔어요. 2문제가. 작년에 건너뛰었기 때문에 올해는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자, 얘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내용들인데 여러분이 공부하는 포인트는 딱 세 가지만 정리했습니다. 세 가지.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개념. 개념을 확실히 잡아요. 개념. 두 번째는 계산 문제. 공식 있죠. 공식을 활용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약한데요. 바로 역수관계. 그래서 화폐 시간 가치는 개념하고 공식입니다.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다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기 전에요, 표를 보게 되면 이렇게 1번, 3번, 4번 동그라미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요 세 가지를 묶어서 요 세 가지를요, 미래가치라고 부르죠. 미래가치. 미래가치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얘가 그대로 지문 납니다. 미래가치 구하는 공식으로는 일시불의 내가계수, 다음에 연금의 내가계수, 감채 기근계수가 있다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1번하고 3번은요, 내가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가 바로 미래가치, 준말이죠. 이런 것들은요, 장난칠 수가 없어요. 함정을 팔 수가 없고. 뭐만 조심하자. 감채 기근계수는 미래가치를 구하는 계수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죠, 나머지. 자, 나머지가 뭐지? 2번하고 5번하고 6번이지. 나머지 세 개는요, 바로 현재가치. 현재가치를 구하는 공식이다. 이 자체가 그대로 시험 지문입니다. 현재가치를 구하는 공식으로는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저당 상수가 있다면 맞는 말인데요. 그리고 2번과 5번은요, 현가. 답이 나왔잖아. 현재까지 준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장난 못 쳐. 뭐만 조심하자. 저당 상수는 현재 가치를 구하는 계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자, 굳이 왜 이 표대로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가장 체계를 잡기가 좋느냐? 그 근거는요, 항상 1번, 2번 역수. 반대예요. 3번, 4번 역수. 5번, 6번 역수입니다. 그래서 가장 공부하기가 편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6개를 다 공부할 필요가 없이 1번, 3번, 5번만 확실히 알아버리면 나머지는 거꾸로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세 가지만 정확히 하고 나머지는 뒤집어서 보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역수, 역수, 역수. 그리고 자, 역수 나왔죠, 역수. 역수하게 되면요. 얘는 잘 안 나와. 일시불 내과 역수는 일시불 평가다. 이건 큰 의미가 없고요. 근데 얘는 지문 잘 나와요. 연금의 내과계수, 역수는 연금의 평가계수이다. 속지 마세요. 역수는 뭐가 되지? 감채 기근계수. 예. 그리고 저당 상수의 역수는요. 연금의 평가계수는 돼서 역수 관계는요. 3번, 4번, 5번, 6번 얘는요. 유념하세요. 지문 잘 나옵니다. 역수. 자, 이제부터 개념 보겠는데 여러분들이 표를 보게 되면 표를 보게 되면 개념이 각각 두 줄씩 나와 있죠. 지금부터 개념 봅니다. 먼저 1번. 일시불의 내과계수는 1원을 이자율로 저금했을 때 N년 후에 찾게 되는 금액이다 나와 있죠. 자, 여기서 핵심 단어 두 개만 밑줄 하세요. 1원 밑줄, N년 후 밑줄. 금액 나오고 N년 후 묻게 되면요. 무조건 일시불의 내과계수입니다. 자, 개념 보았는데요. 이것을 그림으로 확인하죠. 그림으로. 자, 기간 5년 잡았을 때. 자, 먼저 일시불이죠. 그러니까 현재 돈 만 원입니다. 자, 현재 돈 만 원을 일시불로 은행에 예금했어요. 예금하니까 이것이 5년 후면 얼마가 될까요? 금액 N년 후. 얘가 바로 일시불의 내과계수입니다. 자, 이럴 때 은행에 이자율을 한 8%쯤 잡을까요? 이자율은 8%다. 자, 이때 쓰는 공식은요. 바로 옆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1 플러스 R의 N승이다. 이 공식을 쓰게 됩니다. 자, 이때요. R은 뭐죠? 이자율. N승은 기간이죠. 기간이다. 그래서 이자가 몇 프로? 8%. 기간은 몇 년? 5년. 그래서 만원 곱하기 공식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풀어보자면 공식 만원 곱하기 공식 대입하죠. 만원 곱하기 1 플러스 8%죠. 0.08의 매성 5승입니다. 5승. 자, 그럼 얘가 바로 1.08의 5승이죠. 1.08의 5승이다. 자, 굳이 왜 5승까지 제가 예를 들까요? 시험이 나오니까 우리 시험은요 5년 뒤도 묻습니다. 그렇게 28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5승 계산 어떻게 하지? 그대로 만원 에다가 곱하기 얘를요 그대로 5번 곱해주면 돼요. 한 번 곱하면 1승이죠. 두 번 곱하면 2승이 되고요. 세 번 곱하면 3승이 되고요. 네 번 곱하면 4승이 되고요. 5번 곱하니까 5승이 됩니다. 얘가 5승입니다. 그대로 한 줄로 쭉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니까 약 얼마가 되더라? 14,693원 나와요. 그래서 5년 뒤 가치가 얼마가 된다? 14,693원이다. 얘가 바로 만원의 5년 뒤 가치입니다. 그러면 자, 표를 보니까요. 이제 맨 오른쪽에 계산 문제 응용 나와 있죠. 여기까지도 알면 여러분들은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응용을 어떻게 하느냐, 응용. 이제 응용. 응용하게 되면 얘는요. 감정평가 3방식에서 원가법이 나요. 원가법. 자, 원가법에서 제조달 원가를 구하다. 제조달 원가입니다.
제대로 원가를 구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항상 자료는 뭘 주더라? 바로 준공 시점의 자료를 줍니다. 준공 시점. 이런 자료를 주더라도 뭘로 고치자? 바로 기준 시점으로 고치자. 얘가 포인트입니다. 항상 제조달 원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총 원가를 말해요. 이런 계산 문제를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럼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응용 문제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문제는요, 오늘 수업을 처음 듣게 되면 좀 멍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분명히 계속 매주마다 강조합니다. 뭘 강조했죠? 제가 분명히 한 달 전에 5월 15일입니다. 정확히 한 달 전에 제 카페하고 그 유튜브 강의에 별도로 계산 특강 자료 올렸습니다. 네. 특강 자료하고 총 7강 자료를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올렸기 때문에 이제 둘 중에 하나죠. 이걸 다 듣고 매일 5문제 푸는 사람 이겁니다. 공부 잘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벌써 이제 학교권에게 쉽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좋은 자료를 제공했는데 아직까지도 강의도 안 듣고 문제도 안 풀어요. 안 됩니다. 예. 큰일 나요. 예. 그래서 특강을 공부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이제 공부한 사람이면요, 정말 이 사람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왜? 이제 하루 5문제 계속 풀다 보니까 얘가 툭 나와도 그거 있더라. 네, 바로 떠오르거든요. 공부가 되거든요. 안 풀었으면 이게 뭐지? 이제 맹맹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아직까지도 손도 못 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결과가 나빠져요. 어쨌건 오늘부터라도 집중해서 빨리 따라잡고 정말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합격 점수가 7점 이상 받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합격이 중요하잖아요. 이거 꼭 소화하세요. 자, 그래서 이 특강 자료가 약 90문제 가까이 되거든요. 여기서 문제 다 집어넣어서 이것만 보고 끝! 그러면 이걸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몇 문제? 2문제만 보시면 돼. 그 2문제가 뭐지? 20회 때 나왔고, 얘가 20회 때 나왔고, 또 25회 때 나왔고, 또 언제 나왔지? 아직 안 나왔잖아요. 얘도요, 지금은 때가 되기는 됐거든요. 그리고 이런 문제만 딱 나왔다면요, 제 특강에서 포인트 다 짚어주거든요. 그것만 따라오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절대 아니거든요. 기분 좋게 득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논점이 뭐지? 항상 자료는 준공 시점을 주더라. 예를 들면요, 자료가 2년 전에 지었대. 2년 전에 건물을 지었는데 총 얼마 주고 4억 주고 지었대. 2년 전에 4억 주고 지었대. 이걸 어떻게 하죠? 자, 현재 시점으로 고쳐야 됩니다. 얘가 뭡니까? 일시불의 2년 후, 바로 일시불의 미래가치. 이를 구해야 됩니다. 이럴 때 뭘 씁니까? 이 공식을 대입하자, 공식을. 자, 이때 조건은요, 매년마다 건축비가 10%씩 상승한대요. 10%씩 상승하더라.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성. 몇 년? 2년이죠, 2년. 2성이 되고요. 2성. 그러면 이제 10%씩 올랐죠? 0.1입니다. 10%, 0.1. 이렇게 하게 되면요, 1.1의 2성이죠. 1.1의 2성이 되고, 1.1의 2성은 한 번 더 해석하면 1.21이 됩니다. 그럼 4억 곱하기 1.21 하게 되면, 자, 금액이 얼마가 나온다? 4억 8,400만입니다. 따라서 2년 전 총원가를 2년 뒤 미래가치, 바로 일시불의 미래가치 구하자. 뭘 쓰더라? 요 공식. 그래서 이제 제대로 원가 계산 문제만 나왔다면 항상 얘가 많이 쓰이더라. 얘를 팍 뚫으면요, 여러분들은 계산 문제에 아주 빠른
실력자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응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일시불의 현가교수입니다. 자, 그러면 강의 노트 보시면요, 두 줄 나와 있죠. 장래에 있어서 부여되는 일원의 현재 가치다. 자, 핵심 단어 두 개로 줄일게요. 밑줄 긋습니다. 일원 밑줄. 현재 가치 밑줄. 금액 나오고 현재 가치 묻게 되면 일시불의 현가교수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확인. 자, 그림은요, 항상 뭐지? 역수. 그래서 쉬운 겁니다, 역수. 거꾸로 생각하자, 거꾸로. 역수 관계. 자, 그러면 거꾸로, 자, 5년 후에 이만큼 금액이 있대요. 얼마? 14,693원입니다. 자, 5년 후 이 금액이 거꾸로 현재 가치가 얼마가 될까요? 얼마나 쉬워요. 정답은 뭐지? 10,000원. 어떤 그림? 거꾸로, 거꾸로. 그래서 이제 공식도 역수. 거꾸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 5년 뒤 금액의 현재가 사게 되면 다른 말로 뭐죠? 현가화 시킨다. 다른 말로 할인시킨다. 따라서, 자, 해서 이 공식이 뭘 관 공식이다? 바로 현가화 시킨다. 현가화 시킨다. 현가화 시킨다. 그러면 이런 계산 문제가 가장 최근 시험은요, 28회 때. 28회 때 정확히 이런 문제가 났습니다. 자,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5년 뒤에 1억이 있다. 1억. 이것이 현재 가치가 얼마가 될까요? 이때 이자는요. 이자는 8%가 아니고 7%다. 7%. 5년 후 1억의 현재 가치가 얼마가 됩니까? 하면 이 공식을 대입하면 되겠네. 얼마? 1억. 따라서 계산은요. 1억 곱하기. 요거 대입합니다. 1 플러스 이자가 7%죠. 0.07. 몇 성? 5년. 5성분의 1이다. 그러면 이제 1.07의 5성분의 1입니다. 1.07의 5성분의 1이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미리 가치는 곱하기 5번 하면 되는데요. 역수라면요.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거꾸로 나누기 5번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1억 나누기 1.07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이렇게 나누기 5번 하게 되면 요 계산이 되거든요. 한 줄로 쭉. 그래서 이런 계산 문제가 언제 나왔지? 언제 나왔지? 28회 때. 그러니까 이제 5년 뒤를 묻고 있잖아요. 5승이. 그 지금은 여러분들 이제 5승도 물으니까 계산을 두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계산만 하면 정답이 되거든요. 되시겠죠? 그래서 계산 과정은 여러분이 이제 알아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시고. 자, 이제 응용. 중요합니다. 응용. 어떻게 응용하느냐? 첫 번째, 자,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가치 구하시오. 정보가치. 요거 많이 풀어드렸죠. 정보가치. 예를 들면 1년 후에 어떤 지역이 혁신도시가 들어선대. 그러면 들어서면 얼마, 안 들어서면 얼마. 확률은 반반이다. 이런 문제 풀어보셨잖아요. 이때는 반드시 뭐 1년 후의 가치를 땡땡 현가화시키자. 현가화시키자. 현가화시킬 때 이 공식을 쓰더라. 이 공식. 두 번째요. 부동산 투자에서 순현가를 구해요. 또는 수익성 지수를 구해요. 자, 순현가나 수익성 지수를 구할 때도 반드시 현가화 시켜야 됩니다.
앞으로 현가화 시킨다면 무조건 이 공식입니다. 이걸로 현가화 시켜야 됩니다.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금방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요, 앞으로 7월달, 8월달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반드시 표가 나와요. 자, 이런 표가 나오면서 항상 표에서는요, 투자한 A, B, C, D, A, B, C, D. 앞으로 계산 문제에서 표가 나오고 A, B, C, D 문에서 숫자가 쭉 나오거든요. 이런 문제가 무조건 수년가나 수익성수를 현가화시키는 계산 문제다. 참고로 이 문제는요, 오늘 프린트 있죠. 이 프린트 문제 보시면, 자, 뒷페이지에 문제 4번 있죠, 4번. 자, 문제 4번 확인하세요. 자, 문제 4번 보게 되면 꼭 이게 나오잖아, 표가. 따라서 두산 A, B, C, D 나오고 숫자가 쭉쭉 나와 있지. 이런 문제가 뭐지? 전부 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의 모든 포인트는 현가화 시킨다. 요거. 얘가 필요하거든요. 얘를 묻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계산 문제도 여러분들이 계산 특강 보시면 이미 지금 한 달 동안에 한 바퀴 돌렸다, 두 바퀴 돌렸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두 바퀴 돌렸다면 감이 팍 옵니다. 아, 이 문제구나. 확실히 풀어야지. 감이 팍 오거든요. 이따가 4번 문제 풀도록 합니다. 이럴 때 뭘 쓰더라? 현가 공식입니다. 다음 세 번째, 연금의 내각이었습니다. 자, 연금의 내각에서는 표를 볼까요? 자, 표를 보시면 두 줄. 매년 이런 식 밑줄. 매년 이런 식 이해를 계속 정립했을 때 N년 후 밑줄, N년 후에 달성한 금액이다. 매년 얼마씩 얘가 연금이 되고요. N년 후 하게 되면 연금의 내각이었습니다. 여기까지를요, 그림으로 확인. 자, 기간 5년 잡았을 때 연금은 무조건 뭡니까? 매년 얼마씩. 매년 얼마씩 나타나면 무조건 연금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얼마씩? 10,000원씩 5번입니다. 매년 10,000원씩. 은행에 적금 5번 넣었어요. 적금을 5번 넣었다. 그러니까 N년 후, 5년 후. 5년 후. 모두 얼마가 될까요? 매년 10,000원씩 5년 후. 연금의 미래 가치입니다. 자, 이때 공식은요, 조금 복잡하죠. 복잡하지만 굳이 여러분들은 암기해서 적용할 필요가 없고, 응용하자. 응용도 제가 다룰 게 없습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 10,000원 곱하기 공식을 대입하게 되면 이때 금액이 얼마 되느냐? 정확히 58,666원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50,000원이 뭐죠? 원금 5번, 원금이 되고요. 나머지 8,666원은 바로 이자가, 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복리로 붙었잖아요. 얘가 바로 복리이자. 참고로 이 6개 공식은 모두가 뭘 조건한다? 복리이자. 이자가 붙어요. 그래서 항상 복리계산. 단리가 아니고 복리계산입니다. 여기까지가 연금의 내각이었습니다. 다음에 4번 내려가죠. 감채기금계수. 자, 감채기금계수는 두 줄 봅니다. N년 후에 얼마를 만들기 위해서, 밑줄 하세요. 만들기 위해서 밑줄. 만들기 위해서. 매년 불입할 금액이다. 불입 밑줄. 만들기 위해서 불입한다. 이러면 모두가 감채 기금계수입니다. 그러면 얘도요, 그림으로 확인. 자, 힌트는 3번, 4번 역수. 거꾸로 역수다.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자.
자, 거꾸로 보게 되면요. 5년 후에 58,666원이 있대요. 그러니까 5년 후에 얘를 만들기 위해서 매 기간마다 얼마씩 불입하면 될까요? 불입하면 될까요? 답은 나왔죠. 10,000원씩 5번 불입하면 되겠네. 10,000원씩 5번 넣어주면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왔던 그림이 만들기 위해서 불입한다. 거꾸로 보니까 감치 긴겼어요. 공식도 이제 뒤집으면 되겠네. 역수니까. R이 올라가고요. 분자가 내려가고. 큰 의미가 없죠. 그리고 얘도요. 응용.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왜? 직접 그러시면 관계된 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3번, 4번은 응용은 넘어갑니다. 다음에 5번이요. 연금의 현가계수. 자, 그럼 표를 보시면서 개념 볼까요? 두 줄. 자, 밑줄입니다. 매년 이런 식 밑줄. 매년 이런 식. 얘가 연금이죠. 이것을 N년 동안 받게 될 연금을 밑줄하세요. 일시불로 하는 밑줄. 매년 얼마씩 일시불로 하는 단어만 나왔다면 연금의 현가계수입니다. 자, 요가 정도요. 그림으로 확인. 자, 연금이죠, 연금. 그러니까 뭐지? 매년 똑같은 거면 매년 10,000원씩입니다. 자, 3번 보시면 이제 10,000원씩 5번입니다. 연금. 이것이 5년 후. 그러면 모두가 얼마가 된다? 이거 나왔죠? 58,666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3번 그림이 똑같잖아요. 연금의 미래가치죠, 미래가치. 여기까지는 3번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5년 후에 58,666원을 그대로 두지 말고 얘를 현재 가치로 만들자. 현재 가치가 얼마가 될까? 연금의 현가계수. 현재 가치는 뭐래요? 그러니까 5년 뒤 이 금액을 현재 가치로 일시불로 환원시켰다. 일시불로 환원시켰다. 그래서 매년 얼마씩 일시불로 환원시킨다 하게 되면 연금의 현가계수입니다. 공식 안 쓸게요. 그러면 연금의 현가계수는 얘는요, 또 어떻게 응용하느냐, 응용하느냐. 얘는요, 바로 표에 메모되어 있죠. 미상환 저당 잔금입니다. 미상환 저당 잔금. 포인트는요, 잔금. 미상환 저당 잔금과 직접 연결되는데 얘도요, 출제가 됐기 때문에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잘 따라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학개론 지문에서 미상한 저당 잔금, 잔금자만 나왔다면 잔금은 무조건 연금의 현가계수입니다. 반복. 잔금만 나왔다면 무조건 연금의 현가계수하고 못 박아버리세요. 그러면 이제 자, 도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예를 드는 것을 잘 따라오세요. 자, 그림으로 그려드려요. 그림으로. 어떤 사람이 현재 은행에서 자, 집을 잡혀서 주택을 잡혀서 1억을 대출 받았습니다. 1억을 대출 받고 융자 받고요. 자, 이때 자, 이자가 몇 프로? 5%. 기간 몇 년? 20년. 자, 떨어져. 1억을 얼마 동안 빌렸다? 20년 동안. 만기가 얼마? 20년. 20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융자 받아서 매 기간마다 원리금을 따박 갚아 나갑니다. 5년 지났습니다. 5년 지났다. 5년 동안 원리금 잘 갚았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요, 상환입니까? 미상환입니까? 갚았죠, 상환.
상환. 몇 년? 5년. 자, 상환이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나머지 기간은 갚은 거다, 안 갚은 거다? 아직 안 갚았지. 얘가 뭡니까? 미상환. 미상환. 몇 년요? 나머지 15년. 15년. 따라서 5년 동안 갚았다면 상환이 되고요. 나머지 안 갚은 게 바로 미상환입니다. 미상환. 그래서 5년 동안 갚았는데 여기서 이제 5년째 주택을 처분합니다. 집을 팔아요. 그러면 처분하게 되면 당연히 5년 동안 산된 거는 다 끊는 거고, 원래는 끊는 거잖아요. 끊는 거고, 앞으로 15년치 미상한 부분은요, 자, 15년 동안 계속 갚아 나갑니까? 한 방에 여기서 다 갚아버립니까? 앞으로 계속 15년 동안 갚을 것을 어떻게 하죠? 전부 다 일시불로 환원해서 여기서 일시불로 상환해버리잖아요. 융자를. 얘가 뭡니까? 자, 앞으로 15년 동안 갖게 될 원리금을 여기서 일시불로 상환한다. 얘가 뭡니까? 바로 연금의 현가계수죠. 따라서 미상환 잔금 구할 때는 앞으로 계속 갚을 것을 일시불로 상환하기 때문에 뭘 씁니까? 바로 연금의 현가계수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미상환 잔금 나왔다. 잔금은 무조건 뭘 쓰더라? 연금의 현가계수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여기서 우리 시험은 어떤 게 묻더라? 바로 잔금 비율. 예. 잔금 비율입니다. 잔금 비율이 과거에 단독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잔금 비율을 알고 들어가자. 잔금 비율. 자, 잔금 비율은요, 땡땡. 비율이니까 분자분모. 분자분모. 얘는 암기해입니다. 그러면 이제 쉬워요. 잔금 나죠, 잔금. 잔금은 무조건 뭐라고 했다? 연금의 현가계수. 따라서 연금의 현가계수. 잔금은 무조건 뭐라고 했다? 연금의 현가계수. 똑같아. 연금평가, 연금평가 똑같습니다. 어려운 거 없잖아요. 유의할 점은요. 분자분모 기간을 조심하자. 분모는요. 전기간. 전기간. 분자는요. 남은 기간. 남은 기간. 여기까지는 출제되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잔금은 무조건 연금평가, 연금평가. 분모는 전기간, 분자는 남은 기간. 자, 이 그림 보시면서 전기가 몇 년? 20년. 그러니까 이제 얘가 20년입니다. 자, 분자가 남은 기간 몇 년? 15년. 15년. 그래서 항상 잔금 비율을 나왔다면요. 자, 분자 분모인데 분모는 전기간 20년. 분자는 남은 기간. 얘가 바로 잔금 비율입니다. 연금 현가, 연금 현가. 여기까지는 출제되었고 바로바로 끄집어냈어요. 자, 따라서 연금의 현가계수는 학교론 계산 문제 어떻게 응용이 된다? 응용. 항상 잔금. 미상한 잔금은 무조건 연금의 현가계수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당상수예요. 저당상수. 얘는요. 개념 볼까요? 두 줄. 두 줄. 일정을 빌렸을 때 밑줄. 매 기간마다 갚아야 될 원리금이다. 원리금 밑줄. 은행에서 빌렸는데 갚는 원리금이 바로 저당상수다. 이때, 자, 저당상수에다가 하나만 적어줄래요? 여기다가. 원리금 변동상환 적어주고요. 원리금 변동상환입니다. 따라서 원리금 변동상환으로 빌렸을 때 매기간 원리금 갖는 것이 뭘 쓰더라? 저당상수를 쓴다. 그러면 미리 말씀을 드리겠는데 항상 5번, 6번 역수니까 거꾸로 이거부터 힌트 떠올리죠. 거꾸로 그림입니다. 자, 그림 그려볼까요? 그림요. 자, 그림 보시면
얘는요, 물음표 금액이 빠졌네요. 자, 금액 넣어볼까요? 10,000원씩 5번 넣었다. 5년 되면 얼마? 58,666원이죠. 이것의 현재 가치는요, 금액이 작아지겠지. 8% 이자로 공식을 대입하게 되면 얼마가 된다? 겨우 39,927원 밖에 안 돼요. 따라서 이 모든 연금을 5년 뒤 받을 것을 현재 가치로 받으니까 39,927원이다. 얘가 연금의 현가격수입니다. 다음에, 자, 저당 상수는요, 역수니까 거꾸로 생각하자, 거꾸로. 자, 그래서, 자, 집을 잡혀요. 자, 집을 잡히는데, 은행에. 그럴 리가 없겠지만, 집을 잡혀서 겨우 요것만 빌리자. 말도 안 되죠. 39,927원을 대출받자. 기간 몇 년? 5년. 이자 몇 프로? 8%. 같은 조건입니다. 이렇게 대출 받으면요, 5년 동안 갚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의 5년 뒤 금액입니다. 이것의 5년 뒤 금액이 얼마가 될까요? 요거잖아요. 58,666원. 내가 전부 다 이자가 포함된 전체 갚아야 될 금액입니다. 이걸 갚기 위해서, 자, 원리금을 계속 얼마씩 원리금 갚아 나갑니까? 정답은요, 10,000원씩 5번 갚아내네. 10,000원씩 5번 갚아 나가면 되겠네. 따라서 이렇게 왔던 그림이 거꾸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얼마를 빌렸을 때 매 기간 갚는 원리금은 저당 상수를 쓰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저당 상수는요, 자, 어떻게 응용되느냐, 응용. 뭐죠? 원리금 변동상에서 매 기간 갚는 원리금이 저당 상수를 쓰게 되고, 또 추가적으로 부채 감당법이 나와요. 부채 감당법. 부채 감당법은요, 여러분이 감정평가 3방식에서 특히 수익환원법 공부하시면서 이것 들어보셨죠? 시조투엘부. 시조가 12개 있지? 시조투엘부. 자, 시조투엘부 부채 감당법입니다. 따라서 얘도 출제가 되거든요. 공식을 암기하시면서 득점해야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부채 감당법으로 땡땡. 환원율 구하게 되면 제가 암기를 시켜드렸습니다. 환원율 어떻게 구합니까? 말 좀 더듬자. 어떻게? 부저저. 그래서 부채 감당률입니다. 곱하기 저당 비율입니다. 곱하기 저당 상수예요. 나왔네. 뭐가? 저당 상수가. 저당 상수. 그러니까 이 저당 상수는요, 부채 감당법으로 환원율 구할 때 부저저. 얘는요, 계산 문제도 나왔고, 한 번은요, 요거 빈네모 비워놓고요. 여기에 들어갈 글씨는 이렇게도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부저저 공식은 알아야 됩니다. 계산 문제라 하게 되면요, 숫자를 주게 되겠네요. 부채 감당률이 1.5다. 저당 비율이 40%다. 0.4. 저당 상수가 예를 들어서 3%다. 그러면 이제 3%면 아니면 10%다. 10%. 한번 숫자 얼마 쓰잖아요. 숫자 얼마만 주게 되면 이걸 전부 다 곱하게 되면 환원율이 나오거든요. 부저저. 되시겠죠? 따라서 저당 상수만 나왔다면 뭘 떨려? 수익 방식에서 부저저 이렇게 또 쓰이는구나. 응용되는구나. 지금 응용되는 파트에 있죠. 얘가 계산 문제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시불의 매가계수는 뭐 할 때? 재수평가고 할 때. 자, 일시불의 현가계수. 현가화 시킬 때는 항상 두 가지야. 정보가치에서 현가화 하시오. 투자, 순현가, 수익성지수 구할 때 현가화 하시오. 다음에 연금의 현가계수는 무조건 잔금이 했다? 무조건 연금 현가가 되고요. 저당 상수가 나왔다면요, 나중에
환원율 구할 적에 부저저 이렇게 쓰이더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처음 들으면 생소하지만은요, 이미 계산 문제를 계속 푸는 사람들한테는 전부 다 이 뭔가 모자이크 들어맞듯이 딱딱 연결되면서 실력이 쑥쑥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요, 틀을 잡고 반복하시면 이것보다 쉬운 문제가 없어. 연습 안 하면요, 이것보다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공부 안 해서 어려운 문제가 되어서 포기하느냐, 계속 5문제 반복해서 너무너무 재미있어, 너무너무 쉬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게시판 보게 되면요, 댓글 보니까 계산 문제 포기하려고 하는데요, 해보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 반복하시면요, 의외로 계산 문제는요, 푸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화폐 시간가치는 끝이 났어요. 그러면 참고로 시간가치 계산 문제는 전부 다 예를 다 들어줬고요. 계산 문제 특강대로 참고하시고. 자, 지금은요, 이런 질문 풀어봅니다. 자, 오늘 문제 볼게요. 자, 문제 프린트. 문제 2번이요. 자, 2번 보시면 학에서 이용되는 미래가치와 현재가치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부터 8번까지죠. 5개 뽑아내면 종합 문제가 되고요. 우리 시험은 요 레벨 수준입니다. 1번. 일시불의 내각에서, 연금의 내각에서 저당 상수는 미래가치에 관한 공식이다. 틀렸죠? 저당 상수가 아니고 감채 기금계수가 미래가치 관한 공식입니다. 2번요. 자, 2번부터 나머지가 거기가 기출문장이죠. 정년퇴직자가 매월 연금 형태로 연금 동그라미. 자, 지문에서 항상 연금 나왔죠? 지문에서 연금만 나왔다면 연금. 나왔다면 답은 둘 중 하나입니다. 미래 가치가 아니면 현재 가치겠지. 얘만 찾으면 돼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연금 형태로 받는 퇴직금을 일정 기간 적립한 후 하게 되면 이런 문제입니다. 적립한 후에 달성되는 금액을 산정할 때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를 생각한다. 맞죠? O입니다. 3번. 일정 기간 후에 일어날 만들기 위해서 밑줄. 만들기 위해서 매 기간마다 적립한다. 적립 밑줄. 만들기 위해서 적립하면 뭐라고 했죠? 요거 감채 기금계수입니다. 자, 이때 계수는요, 감채 기금계수 맞습니다. 이것의 역수는 연금의 내각계수 맞죠? 감채 기금계수의 역수는 연금의 내각계수 맞습니다. O입니다. 4번요. 현재 5억 원인 주택이 매년 5%씩 가격이 상승한다고 할 때, 이 말이죠. 현재 얼마짜리? 5억짜리, 5억짜리. 5억짜리가 계속 얼마 상승하지? 5%씩 상승한대요. 요거 묻는 거잖아요. 할 때, 이때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사용해서 10년 후에 주택가치를 계산할 수가 있다. 맞죠? O입니다. 5번요. 저당 상수는 원리금 균등상환 맞죠? 원리금 균등상환입니다. 에서 용자 금액에 대해서 월불이백, 즉 원리금 갚을 때 사용된다. 맞죠? O입니다. 6번이요, 6번. 1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10% 고정금리로 20년간 매년 원리금을 균등상환에 약정하였다면, 그러니까 여기까지 설명이죠. 여기 설명이죠. 답은 뭐지? 저당 상수입니다. 원리금 균등상환이니까요. 약정하였다면 매년 지급할 원리금은 1억 원 곱하기 나누기죠. 자, 나누기 동그라미. 자, 곱하기 저당 상수인데 곱하기인데 문제는 뭡니까? 나누기. 지문은 나누기. 나누기는 뭐지? 역수. 나누기는 뭡니까? 역수. 따라서 얘는요, 역수를 묻죠. 따라서 1억 원 곱하기 하면 저당 상수가 되겠지만 나누기니까 나누기는 뭡니까? 연금의 현가계수. 그래서 나누기 동그라미 하시면서 역수를 부르니까 연금의 현가계수가 됩니다. 나누기 연금의 현가계수가 되겠습니다. X. 7번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는
저당 상수는 서로 역수이다. 맞죠? 해서 양자는 무슨 관계? 역수. 저당 상수, 역수는 연금의 현가 맞습니다. O입니다. 8번.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는 미상한 대주 잔액 동함이 나왔죠? 미상한 잔금은 무조건 뭐지? 연금의 현가 계수죠. 따라서 연금의 미래가치 틀렸고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죠. 미래가치 틀렸고 현재가치 계수가 바로 잔금 구할 때 쓰입니다. 연금의 현가 계수예요. X. 여기까지 문제 풀었고요. 자, 문제 풀었으니까 좀 더 연습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 교재 봅니다. 교재. 자, 교재 보시면요. 몇 페이지? 119페이지. 119페이지 보세요. 자, 119페이지 보니까 문제가 있죠. 문제를 확인하기. 화폐 시간 가치의 설명이다. 옳은 것은 해놓고 어떻게 된 건지 정답 4개만 되어 있고 해설도 없고 체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풀어야 되겠다 싶어서 풀어드리겠는데요. 지금부터 봅니다. 옳은 것은 1번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의 합은 0이 된다. 자, 10번 보세요. 요 그림. 자, 1억을 빌렸다. 얼마 동안? 20년 동안. 5년 동안 갚았잖아요. 무슨 비율? 상환 비율. 나머지 15년 안 갚았죠? 미상환. 그러면 자, 5년 동안 갚았다면요. 4분의 1 갚았지. 몇 프로? 25%. 나머지 안 갚았죠? 안 갚은 게 몇 프로니까? 나머지가 75%. 갚은 거 25%. 안 갚은 거 75%. 다 더하니까 얼마가 된다? 1이 되죠. 1이 된다. 따라서 양자를 더하면요.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을 더하게 되면요. 0이 아니고 1이 되겠죠. X. 2번요. 연금의 현재 가치와 감채 기계수는 역수다. 아니죠.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는 뭐지? 저당 상수. 저당 상수죠. X. 3번요. 원금 변동 상환 방식에서 저당 대출을 받은 경우 매 기간에 원리금 상환액은 저당 상수를 계산한다. 자, 볼까요? 저당 상수를 쓰는 것은 원리금 변동 상환입니다. 해서 3번 첫 단어 들었죠? 원금 변동이 아니고 원리금 변동 상환 방식이죠. 이럴 때 저당 상수를 써야 됩니다. X. 4번요. 원금에 대해서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가 붙어요. 이자가 붙게 되면 요거죠. 복리. 단리 방식이 아니고 복리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공식들이 바로 복리를 전제합니다. 이자가 이자에 붙어요. X. 5번. 현재 5억짜리 주택이 자, 매년 5%씩 상승한다고 할 때 5년 후 주택 가격은 이거죠. 현재 5억이 5년 후가 되면 뭐지? 일시불의 내가계수 맞죠? 옵니다. 6번요. 은행으로부터 주택 구입 작업을 대출하는 가구가 매월 상환할 금액을 산정한다. 대출 받았어요. 원리금 상환하죠. 이때는 감채 기계수가 아니고 저당 상수가 됩니다. X. 7번 연금의 현가계수와 저당 상수는 역수 맞죠? 옵니다. 8번 연금의 미래가치는 이건 뭐죠? 연금의 미래가치. 얘는 매 기간 일정 금액 매년 얼마씩 맞네요. 불입할 때 자, 미래의 원금과 이자를 말한다. 해서 매년 얼마씩 불입하게 되면 연금의 미래가치가 맞습니다. O입니다. 9번요.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는 할인율이 상승해서 작아진다. 이거잖아요. 자, 일시불의 현재가치, 현가계수의 공식. 이거 많이 풀어봤잖아요. 이때 바로 R이 할인율이죠. 할인율. 얘가요, 분모가 커질수록 전체 값은 작아지잖아요. 따라서 할인율이 클수록 가치는 작아진다. 맞는 말입니다. 작아진다. O입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요. 자, 5번하고 7, 8, 9번이죠. 5번, 7, 8, 9번 정답 4개. 정답 4개입니다. 자, 화폐 시간가치를 마치겠고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요.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